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어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사실 이걸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동안 이 전 부지사 그리고 민주당 측이 주장해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 이런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박 논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제 주목되는 건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이건데요. 우선 어제 재판부의 판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던 1심보다는 한 1년 10개월 정도가 감형이 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었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 230만 달러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송금, 그러니까 이 당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으로 간 돈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실제 북한에 간 돈은 800만 달러가 맞다라는 이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지금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어제 재판이 항소심,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부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6월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비용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던 혐의인데요. 다만 어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요. 앞선 1심 재판과는 달리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검사실의 연어술 파티 또는 진술회의를 위한 세미나 이런 주장을 모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간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제기해온 의혹이 크게 이제 네 갈래였는데요.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의 주가 조작, 그리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2심 재판부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 상세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먼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 검찰청 안에 연어 술파티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1심 선고 전인 지난 4월 이 재판에서 처음 이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전 부지사가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청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이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등 이 출정 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는 데다가 또 검찰 청사 내의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도 뭐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 등과 대질하며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이뤄지는 등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질 신문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이 대질 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건데요. 또 재판부는 대질 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